밖에서 알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안에서 알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카파 여왕 추미애 장관이 문제통의 우중을 충실히 따라서 얼마나 가혹한 2차 포복을 잘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 탑10 여기부터입니다. 이 법무부와 검찰 말 그대로 대충돌입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주도해온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오고 나서 바뀌었죠.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간부가 이 새 부장에게 네가 검사냐 이런 등등 항명성 발언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명 지난주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검찰의 불만이 거의 없다고 말했었는데 말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크게 어떤 반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존중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얘기 좀 파장이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이틀 전에 정확히 누구 간부의 상가집 자리였습니까? 네, 일단 지금 지난 18일 날 대검의 한 간부의 상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대검 간부들 또 일선 검사들이 상당히 조문을 하러 많이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이날 저녁 늦게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전에 좀 그 전 사정이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날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이제 대학살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임 검찰 대검 간부들이 13일 날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 13일 날 이후에 16일 날 대검 윤석열 총장을 주재로 한 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기소 문제를 놓고 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의에서 신임 대검 반부패 부장 심재철 부장이 조국 전 장관 혐의 없다, 무혐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선 수사검사들이 무슨 소리냐, 지금 당신 제대로 수사 기록이나 봤느냐 라고 이제 그 어떤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서 일단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 이후에 18일에 이 상가에서 어떤 면에서 2차전이 벌어진 겁니다. 즉 이제 심재철 부장을 향해서 바로 밑에 있던 상사가 조금 술에 취했던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이 그 무혐의를 했다는 게 맞냐? 그게 정말 당신이 검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밑에 있는 부하가 자신의 상사한테 이제 들이받은 꼴이 됐는데 문제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전 과정이 쭉 있어 온 상황에서 바로 이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예.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장혜철 변호사님. 저희가 당시 상황을 촬영할 수는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사파로 재구성을 해봤는데 그러면 상가집 공개 항명 도대체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뜯어볼까요? 우선 이 대화가 오가기 전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이 심재철 신임 부장이 앉으려고 했는데 윤 총장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검사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 대검의 강력 반부패 부장 정도가 오면 총장 테이블 비켜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체제의 수사 검사들과 추미애 장관의 인사로 승진된 검사들 사이에 불편한 분위기가 그 자리 비켜주지 않는 것부터 드러났던 것 같고요. 자정에 가까워진 무렵 이 양석조 대검 선임 연구관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건 아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심재철 부장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 조국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무혐의인 이유를 설명해 보라면서 약 10분 가까이 격정을 토로하게 됐습니다. 10분이나요? 네, 그 사이 다른 검사들이 이 양 연구관을 말리기도 했었지만 이 격정을 토로하는 게 계속됐고요. 이 자리에 윤 총장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없었다고 합니다. 심재철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는 이 양 연구관의 말에 본인이 직접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앉았는데 그 같은 테이블 앞자리에 다른 언론사 기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기자가 이 내용을 듣고 저게 대체 무슨 말이냐? 진짜 신 부장이 대검 간부 회의에서 무혐의 의견을 냈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심재철 강력부장 같은 경우는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않았고 본인의 의견이 일정 부분 기소에 반영이 되기도 했다. 두루뭉술한 답을 기자에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가진 않았지만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윤석열 체제에
정권 심장부를 수뇌부를 겨뤘던 검사들의 불만이 이 상갓집에서 터진 그런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검사냐? 또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무혐의냐? 면전에서 이런 비판을 쏟아낸 건데 김상희 평론가님. 네.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또 공교롭게도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일어난 일이라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있었다면 또 상황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었지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네요. 윤석열 총장이 있었다면은 뭐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반대로요? 양선임 그 연구관 같은 경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그 예우, 존경심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벌어질 수 있었는데 약간 비운 사이에 이런 사단이 나서 그 검찰 시스템 전체에 굉장히 흠결이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그 조직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고 동의하는 그 동의를 얻어가면서 끌고 가야지 이런 개혁의 모습이 그러면은 이게 개혁의 모습이냐? 이거는 마치 힘센 사람에게 서로 줄 서고 싸우는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개혁이 완결될 수 있을 것이냐. 계속 이 한해 정치 뭐 이런 걸로 되풀이가 돼가지고서 역사가 이렇게 안 좋은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신임 반부패 부장을 들이받은 양 검사가요. 일단 오늘 출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언론에서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좌천도 감수하겠다 뭐라는 얘기도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이 사태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선 제목이 항명하는데 사실은 검사는 검사와 검찰청의 계급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직이거든요. 근데 심재철 검사장과 양 연구관은 사법시험 기수가 2기 차입니다. 그래서 보직은 뭐 자기 위에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모셔야 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검사는 군대나 경찰하고 달라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면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거는 검찰청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양 연구관이 심검사장에게 당신은 무혐의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를 대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양 연구관이 생각할 때는 심 검사장이 기록을 정밀히 검토하고 내가 이 법률가의 양심으로 볼 때는 조국은 무혐의 같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이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조국은 무혐의다 그러면서 자기 수와 있는 연구관들한테 무혐의 되는 보고서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법률가의 양심으로서 무혐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정권에 잘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그렇게 이제 양 연구관은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뭐 그래도 기수가 2기나 빠르고 그 보직상 위의 사람인데 반발을 하거나 그거는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탓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입니다. 심재철 부장은 이제 관련 얘기가 논란이 불거지자 언론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좀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내가 도망치듯 떠났다는 말을 말 한 줄 내려고 하라는 것이냐. 기사화 된다면 이 일이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까 잠깐 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뭐 본인의 주관을 선배 부장 검사장에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취중에 반말로 한 건 좀 부적절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형식은 좀 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용 자체는 우리가 탓할 수가 없는 걸로 보이고 또 심검사에 저렇게 뭐 의도된 걸로 생각한다는 건 검사들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그 검사들이 이렇게 연극하듯이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검사장도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지나친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 때문에 한쪽에서는요, 당시 국정원 댓글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 조영건 당시 서울지검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그때가 재조명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 이거는 밝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그 마음이 괴롭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 상황과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 상갓집 공개 항명 발단은 바로 윤석열 총장 주재의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회의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죠. 네. 저희 뭐 기자들이나 사실 검사들이나 조금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직업적인 어떤 자존심입니다. 뭐냐면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취재했던 기사가 만약에 상관에서 부당하게 나가지 못할 경우는 상관한테 상당히 대듭니다. 싸움도 벌이고 하거든요. 근데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정당하게 한 수사가 만약에 상관에서 만약에 무마된다든지 눌려진다든지 이럴 경우는 정당하게 항의를 하죠. 그걸 놓고 항명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태가 터진 게 왜 이렇게 터졌냐면 지난 16일로 좀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대검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냐면 윤석열 총장 주재로 해서 동부지검 이 사건이 지금 현재 동부지검 수사 중이거든요. 동부지검 수사팀과 관련된 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에는 이제 반부패 심재철 신임 반부패 부장도 참가를 했습니다. 즉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자, 그 회의를 하는데 지금 심재철 부장이 이제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자, 자기가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다음 박현철 반부패 비서관 3인의 회의를 통해서 이걸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조국 전 장관은 무혐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냐 지금. 왜냐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장에 보면 그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이 부여한 임무를 어쩌면 직권 남용한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거기에는 수사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신부장 도대체 수사 기록이나 제대로 보고하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심재철 부장은요 지난 13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일밖에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 기록이라는 게 방대하죠. 그럼 심재철 부장이 어떻게 내용을 알겠습니까? 결국 이제 뭐냐면 그동안 여권에 주장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기록도 보지 않고 이걸 무혐의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밤을 새가면서 조사를 해서 조국 전 장관을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단 3일간 동안 수사 기록도 보지 않는 사람이 와서 야 무혐의 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결론적으로 이 의견은 수사팀이 워낙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결론을 내는 게 옳다라고 해서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서파로 한번 재구성해봤던 이 자리에서 반발이 곪고 곪아서 상갓집 공개 항명까지 이어진 건데 그런데 장현철 평론가님, 그러니까 신임 반부패 부장의 이 논리가 이 조국 전 장관 무혐의가 청와대의 이 논리와 조금 닮아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건데 심재철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도 감찰 중단이 백원우, 박영철 비서관과의 3인에 의해서 결정났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검찰 진술을 보면 3인회의 이전에 이미 감찰 중단하기로 결판이 나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기들 사이에서도 말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정권의 핵심을 수사했는데 수사 실컷 해놓고 무혐의, 기소도 못하게 되면 검찰이 그 부담을 엄청나게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말 여지가 없고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하는 게 맞지만 그런데 이 기소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 구속영장 자체는 기각이 됐지만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매우 이례적인 문구를 영장 기각 사유에 적었습니다. 그 정도로 법원에서까지 1차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음이 입증된 사안인데 3일 만에 와서 기록을 검토하고 무혐의로 가자고 하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 없는 의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그 의견 자체가 상식에 근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봤을 때 심재철 부장의 의견은 상식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무적인 요소가 짙게 깔린 의견으로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의 불만이 이처럼 고름에 쌓이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근데 심재철 반부패 부장의 이 어떤 여러 가지 지시와 목소리가 이게 끝이 아닌 게 추미애 장관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좀 진정 방안을 검토하라.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진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검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고발장에 적히는 내용이 그 고발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죄가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 다 일선적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수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검사장은 좀 전에 추미애 장관이 그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할 때 그 단장을 했거든요. 자, 대변인을 했죠. 그런 점에서
이 양반은 무조건 장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 그 장관이 고발당했는데 그걸 내려보내서 불편하게 하지 말자 하는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좀 이 검사들이 반발하는 거죠. 수사팀은 반발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법률가로서 무혐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혐의를 주장할 때는 어떤 것인지 본인이 상세히 드러내야죠. 그거 안 하고 무조건 밑에 부하들한테 무혐의 보고서 만들어와라.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검찰 내에 공개 항명 논란이 불거지면서요. 이 부하 간부에게 비판을 받은 심재철 이 반부패 부장이 어떤 인물인지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재철 반부패 부장 인사 대상자는 학창시절부터 산호맹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국 전 장관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다는 것이 법조계에 두루 알려진 사실입니다. 반부패 부장 자리는 조국 사건에 대한 향후 법정에서의 공소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논란이 중심에 서 있는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조국 전 장관과 인연이 어느 정도 깊은지가 지금 바로 주광덕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일단 조국 전 장관하고는 이제 학교 선후배 사이고요. 조국 전 장관이 있었던 이제 그 서울 법대 운동권 서클에 그때 이제 같이 활동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쭉 어떤 관계를 설정해 왔고, 특히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주로 법무부에 많이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추미애 장관, 그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대변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 할 때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 일선보다는 주로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고, 아무리 이제 추미애 장관과도 호흡을 많이 맞춰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선의 어떤 예전 같으면 이게 반부패 강력부장이 사실은 대검 중수부장격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국에 있는 검찰청의 수사 상황을, 어떤 이런 강력 수사 상황을 지휘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상당히 수사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에 선봉에 서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선봉에 서는 자리인데, 이게 한동훈 이제 검사장이 여기 있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부산고검 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심재철 부장이 온 것인데, 오자마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수사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기도 이전에 자꾸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무혐의 쪽으로, 또 추미애 장관 그 고발 사건도 이것도 좀 무혐의 쪽으로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니까 일선 검사나 그 밑에 있던 부하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가 지금까지 뭐하러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억누르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서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해프닝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심재철 반부패 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요즘 현 정권 겨냥하는 SNS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교수는 아니 피의자 기소해서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피의자 변호인이냐,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진중권 교수를 요새 보면 제가 제 과거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갑자기 왜? 만약에 내가 야당이었다면, 제가 이제 뭐 야당 청문회를 굉장히 많이 했고 국정감사나 뭐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저도 뭐 저승사자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인데, 내가 야당 보좌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정감사라고 청문회를 하는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줍니다. 진중권 교수가. 근데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진중권 교수는 현 정권에서 가장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면은 내가 야당이라면, 진중권 교수는 내가 정의롭다면, 그리고 내가 정의감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당이라면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이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내가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김상회 평론가님도 정말 공수처 1호 심재철 부장 수사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반적인 것들을 저는 요새 보면서 이것이 상식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이라고 느끼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힘이나 이런 것으로 눌러서 무언가를 한다면요, 그 역사는 더 나쁜 사람에게 더 크게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보 정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빌미를 그 부패한 정권에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갓집 항명, 공개 항명 사건을 바라보는 정부와 당의 여당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